자, 이번에는 우리 배드 버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으로 신청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보세요? 배드 버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카톡 할 때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아, 여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배드 버니님. 네. 제가 계속 배드 버그라고 지금 잘못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뜸을 들이는데. 자, 네. 배드 버니님, 배드 버니. 아,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좋아하는 가수예요? 네, 미국 쪽이에요. 아메리카. 네. yes. Thank you. 네, Thank 죄송합니다. you. 네. 발음이 범상치 않으신데요? 아니, Let me tell you about Auckland. It is a big city in New Zealand. 당황스럽죠? 네. 제가 처참하시니까 좀 네. 이제 친근하게 네. 풀어드리려고. 네. 자, 우리 배드버니님, 어떤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방금 숙소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기이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내일 돌아가실 것도 아닌데 왜 마지막이라고요? 단장. 아, 그렇네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그런 일을 겪은 적은 없고, 네. 살면서 저는 가위도 한 번도 안 눌려봤고, 그랬는데,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자,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할까요? 네. 언젠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요. 왜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네.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10년 정도 됐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전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고, 엄마는 이제 부산에 내려가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밤에 돌아가셔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라. 그래서 할머니 이제 장례식장을 갔다가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호텔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같은 방을 쓰시고 네. 제가 혼자서 방을 쓰게 됐어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혼자 방을 쓰게 됐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다음 날이 발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몸도 많이 피곤했고 너무 많이 울고 이래가지고 막 되게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커튼을 다 치고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이게 기분이 너무 좀 찹찹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런 상을 겪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좀 만지작거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네. 그때가 새벽 1시? 1시 반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은 밤이라서 나 빨리 자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있는데 자꾸 가구를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구. 네, 그 테이블 같은 무거운 가구 끌 때 나는 소리 아시나요? 알죠. 네, 그런 끼익 이렇게 끄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흉내를 못 내겠는데. 방 안에서요? 네, 안은 아니고 그게 층간소음처럼 위에서 들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이 시간에 왜 투숙객이 그런 거를 옮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뭐 방 배치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옆으로 누워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침대에. 바닥을 봤는데 카펫인 거예요. 보통 호텔에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얼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가구 옮기는 소리가 나지? 카펫인데? 하고서 제가 그 순간에 핸드폰 탁 놓고 그 호텔에 보면 이렇게 혹겹 이불같이 하나를 더 씌워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얇은 거를 탁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탁 누워버렸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그러고 한 10분 정도 진짜 숨만 겨우 쉬면서 누워 있었어요. 네. 계속 생각을 한 거죠. 바닥이 카펫인데 어떻게 가구 끄는 소리가 나며 어질어질한 거예요. 혼자 방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제가 커튼을 쳤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당연히 호텔은 다 암막 커튼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불 켜져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시트 사이로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당연히 비치잖아요. 얇은 혹겹이 불이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자나 안 자나 확인할 때 손으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스처 아시나요? 이렇게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딱 보는? 이렇게 손으로 얼굴 위를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누구 자나 안 자나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림자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있고 그러니까 하얀 시트만 보이는데 불빛이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까만 그림자가 제 얼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네. 거기에서 제가 진짜 온몸에 털이 다 쓰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공황 같은 것까지 온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와. 그래서 20분을 더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내가 가위가 눌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고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못 움직이게 가만히 눕혀 놓는 것도 되게 그게 한 가지 고문 중에 하나였잖아요. 30분을 그러고 있는데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방 밖으로 뛰어나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진짜 키고 뭐고 뭐 핸드폰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맨발로 엘리베이터까지 뛰어가서 로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가 새벽 한 2, 3시 됐겠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잠옷만 입고 제가 덜덜덜 떨면서 앉아있는데 제가 좀 또 특이하게 생각한 게 보통 그렇게 내려오면 호텔 직원이 물어볼 법도 하잖아요. 네. 혹시 무슨 일이 뭐 있으셨냐. 근데 다 저를 약간 못 본 척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1층 로비 소파에 그냥 잠옷 입은 채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계를 보니까 한 4시에서 5시까지 그냥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왜냐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방이 몇 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키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가 이제 계속 장례식장에 계시고 해서 이제 막 피곤하신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새벽에 막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죄송해서. 그래서 최대한 버티다가 저희 뭐 엄마 아빠 그 성함을 대고 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한 5시쯤에 그 키로 엄마 아빠 방에 가서 소파에서 이제 쪽잠을 자다가 발인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야기의 끝인데 네. 돌아오는 길에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어떻게 그 시간에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냐. 바닥은 카펫인데 이게 뭐 마룻바닥도 아니고 나뭇바닥도 아닌데 끄는 소리가 나는 게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 삼촌이 저때 매형이랑 누나 그 호텔에 묵었을 때 그렇게 막 새벽에 시끄럽다고 방 한 번 바꾼 적 있지 않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겪었던 일이 아니다. 또 약간 그 이후에 에필로그 같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일본으로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녀요. 거의 한 달에 뭐 한두 번, 뭐 많으면 한 2번, 뭐 적으면 2달에 1번 이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이 달라질 때가 있는데 유난히 잠이 잘 안 오고 자고 나도 좀 뻐근한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여기는 어디가 잠이 잘 오고 어디가 잠이 안 오고 근데 호텔 옆에 막 신사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갈 때 그 회사에서 차가 나와요. 차를 해주시는 분이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서는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뭐 픽업 해주시고 뭐 이런 일을 해주시고 그분이 또 일본에서는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투어를 보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을 되게 오래 뵌 분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는데 이제 같이 드시자고 해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호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호텔은 잠이 잘 안 오더라. 근데 어떤 호텔은 잠이 잘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제가 겪었던 그 10년 전에 겪었던 이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해드린 거예요. 10년 전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어디 호텔 아니에요? 라고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랐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오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유일하게 조금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부산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도 찌짐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찌짐이 부산 사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산을 되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일본 분들을 부산으로 이렇게 패키지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그 호텔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그쪽을 가는데 자기 가이드들이 절대 그 호텔에 묵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와. 그래서 제가 왜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은 해주시지 않았었어요. 근데 손님들만 묵게 하고 가이드들은 알아서 그 호텔에서 묵지 않아요 까지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있네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관광객들만 뭐 일본 사람 죽어보라 이거예요? 근데 부산 분이시죠, 썸무이님? 저 서울 토박인데요? 아, 네. 아, 네. 부산 사람인데. 아, 그러면 그 호텔 어디신지 아실 거예요. 네. 딱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카톡 한번 쳐볼게요. 있는, 네. 잠깐만, 산 중턱에 있다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산 중턱,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안 떨고 잘 하시던데요? 아니, 저 지금 덜덜덜 떨고 있어요. 여기구나. 오타 났나요? 이게 뭐예요? 오타 난 것 같은데. 그쵸, 오타 났죠. 저도 지금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손이 떨려요? 네. 말씀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채팅을 누가 치셨는데 가구 끄는 소리가 들렸다 했잖아요. 네. 관을 끄는 소리가 아닐까 하셨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진짜 온몸에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소름이 돋는데 네. 그 이후로 제가 혼자서 방을 못 써요. 호텔 방을. 그럼 일본 출장 가면? 늘 누군가 함께 동행을 하죠. 왜냐면 제가 한번 혼자 갔다가 네. 공항 발작이 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 정도로 그때 제가 진짜 가위 한번 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호텔방도 혼자 못 쓰게 됐고 써봤는데 공항 발작이 올 정도로 정말 식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번으로 완전히. 그래서 저 막 그냥 당일치기로 일본 갔다 오고 그러기도 해요. 같이 갈 사람 없으면. 다른 분들이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시트 그 위로 보이는 그 손 그림자 이렇게 왔다 갔다. 소리보다 그게 더 무서운 부분이었죠.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맨발로 잠옷만 입고 아무것도 안 들고 뛰쳐내려갔잖아요. 호텔 1층까지. 그 모습을 보고 그 직원이 너무 무서웠던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제가 이 일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여러 번. 저는 정말 쌉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팩트만 모아서 제가 이거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들이 여자용 속옷을 입지 않은 그 상태로 뛰쳐내려갈 정도로 정말 무서웠거든요. 보통 같으면 사람이 맨발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폭행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맞네. 그렇잖아요. 어쩜 나한테 고객님 뭐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묻지도 않고 저가 없는 사람인 척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많이 겪어봤나? 맞아요.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네. 빨가벗고 있었어도 아마 뛰쳐내려갈 정도였어요, 정말. 그랬으면 이제 뉴스를 도배한 덴들 그 방에 있지는 못한다. 그 정도였습니까? 네. 차라리 형체로 보이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림자가 그 시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밖에서 뭐 들어오는 불빛이 실 리도 없고 저 혼자 방에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왜 직원이 가만히 있었지?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해요.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네네. 이름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서비스라는 거에 따라서도 거기에 이제 급이 매겨지는 건데, 그쵸. 뭐 5성급, 4성급 이런 게 매겨지는 건데,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못 본 척하고 제가 2시간, 3시간 앉아 있을 동안 그러니까. 제 방으로는 절대 다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호텔 프론트에 있던 직원이 이제 네. 매니저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여보세요? 매니저님, 그 만취자 또 내려왔습니다. 미친년이라뇨? 그때 제 기억으로 직원이 2명인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지? 그러니까요. 혹시 배드 버니님이 몸이 내려왔던 게 아니라 영혼만 빠져나와서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 방에 결국에 올라갔고. 그쵸. 근데 네.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때는 올라와서 몸으로 들어왔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문을 턱 열고 엄마 방으로 턱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거 가위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아니 가위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게 내가 가위로 알고 있는데 나는 내 몸이 너무 자유로워서 자는 척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것도 진짜 고문이었죠. 그 실화라는 게 확 느껴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그 일본 출장 가실 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호텔들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어느 지역이죠? 피자로 그 시작되는 호텔인데 그 바로 앞에 신사가 있어요. 도시가? 네, 도쿄예요. 도쿄. 도쿄. 네, 도쿄인데 호텔은 유명한데 신사는 그냥 이렇게 유명한 신사는 아니고 전 몰랐어요. 앞에 신사가 있는지 잠만 자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호텔에 관한 일화도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좋죠. 거기 2층에 그랜드 볼룸이 있대요. 거기가 신간 구간이 있는 호텔인데 2층에서 귀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청 자주 출몰이 되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본으로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 한 명이 무엇을 보았는지 네 발로 기어났다는 이야기가 뭘 봤죠?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네 발로 기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만취하신 배드버니님을 보실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호텔 다시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뭘 봤는지 그 직원이 얘기 안 했어요? 네, 이야기 안 해줬어요. 남자 직원입니까? 네, 남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위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안 하려는 이유가 그때가 생각나서인지 아니면은 뭔가 따라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죠? 도쿄에?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네네네 말씀 주세요. 네. 그 남자 직원은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까? 퇴사했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거를 모든 직원이 너무 그 일 자체가 황당해서 정말 집요하게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절대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하다.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어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런지 진짜 네 발로 기어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봤네. 그 2층 볼룸도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왜냐면 그 신간에서 저희가 묵었었는데 그런 구간으로 해서 그 2층을 지나가서 신간으로 연결이 돼요. 그 호텔이. 그래서 자주 목격이 된다는 이야기 들었었어요. 그 앞에 신산지 공동묘지인지 약간 헷갈려요. 야, 배드버니는 오늘 첫 참여신데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쌈바. 쌈바. 우리 이야기 끝나고 우리 박세연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와, 세다, 진짜. 그러니까요. 오늘 사연들이 왜 이래요? 진짜. 조금. 살려줘. 네. 자, 이번 참여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배드버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참여하실 때 해주셨던 이야기, 정말 무서웠거든요. 다행이에요. 자, 그 후로 우리 특파원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인연이죠, 뭐.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컴백하신 그 첫 영상 때문에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컴백한 첫 맞네요. 네. 첫 참여 이후로 제가 복귀했을 때 그 영상을 보셨네요. 네. 그 영상 제목 말해도 되나요? 스폰가요? 스포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일본 가옥 혹은 적산 가옥이라고 부르죠. 네. 이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무서운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른들이나 뭐 사촌 언니들을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를 늘 해달라고 이렇게 쫄랐었거든요, 제가. 음.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때는 좀 많이 옛날로 돌아가요, 사실. 50년대 말에서 뭐 60년대 정도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가댁이죠. 저희 외가댁이 서대신동에 그런 일본 가옥에서 사신 거예요,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이모, 삼촌, 엄마 이런 식으로 다 어릴 때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형적인 일본 가옥에서 살게 됐었는데 그때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가사 도우미 언니분도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워낙 옛날이다 보니 17살, 18살? 진짜 좀 큰 언니뻘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자야 언니, 뭐 희야 언니 이런 식으로 불렀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살게 됐는데 우리 큰 이모가 10살 때쯤에 자다가 이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이게 다다미 방을 슥슥 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는데. 그래서 깬 거죠. 그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다가 그냥 다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 어느 시점부터 계속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모가 자야 언니 혹시 밤에 청소한 적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 다다미를 혹시 이렇게 쓰는 소린가 해서 밤에 그런 적 없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이제 계속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자야 언니가 어느 날 목격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일본 옷을 입은 여자가 자꾸 집안을 돌아다니는 걸 밤에 봤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슥슥 하는 소리가 기모노 끝자락이 다다미 방을 거릴 때마다 쓰는 소리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기이한 일이 생기게 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상갓집을 갔다 오셨다가 젊으셨어요. 되게 건강하시고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등산 매니아시고 그러신데 원인 불명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직업이 교수셨거든요. 그 네. 당시에. 의대 교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 불명이라 함은 이미 이게 검사를 다 마친 거죠. 이유 없이 쓰러졌다 이게 아니라 정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약간 코마 상태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과학을 어떻게 보면 믿는 집안인데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은 그런 미신의 힘을 빌리게 되나 봐요. 그래서 무당집을 할머니가 찾아가게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무당을 불러와서 구슬했고 구슬하면서 여기 우물이 있을 거라고 했대요. 여기 우물이 보인다고. 근데 좀 옛날 단어로 써도 되나요? 네. 옛날에는 그런 미신이 있었대요. 우물을 막으면 집안에 귀머거리가 나온다는 미신이 있었대요. 아.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덮지는 않고 그 우물 위쪽을 조금 깎아낸 다음에 덮개 같은 걸 씌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뭐 덤불도 있고 나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저 우물을 다 파봐야 된다고 무당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무당이 이야기한 대로 인부들을 불러서 그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물을 거의 다 판 시점에 이렇게 밑을 내려보니까 기모노 한 장이 깔려 있었대요, 바닥에. 근데 이게 혹시 손빨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쌈모이님? 네네. 그럼 옷을 아무리 물에 담궈놔도 옷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게 뭐 돌 같은 걸로 뭐 올려놓지 않는 이상 옷이 그렇게 가라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태우라고 했대요. 옷을 태우고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도 진짜 멀쩡하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알고 보니 약간 도깨비터 같은 집이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 주위에 옛날에 뭐 부산에서 유명한 땡땡 소주집도 있었고 약간 부촌이었나 봐요. 어, 그래서 쉬쉬했었나 봐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주변 이제 뭐 집값 같은 걸 아마 염려를 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쉬쉬해서 모르고 이제 젊은 부부가 이사 가게 된 케이스였던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 그래서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해전을 한 후에 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뭐 무슨 나쁜 뭐 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그건 알 수는 없대요. 네. 근데 그렇게 기모노 한 장이 우물 밑에 깔려 있었더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와, 혹시 그게 몇 네. 년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대충. 60 초반대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모가 10살 때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5년? 뭐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이야기부터 무섭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전설 같은 이야기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혹시 그 네. 집에 대한 사진이 있을까요? 그거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거의 인물 사진이 많아가지고 그건 뭐 제가 삭제할 수 있으니까. 집 자체 사진이 번듯하게 집이 다 나온 사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뒤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면 뭐 50년씩 된 사진이다 보니까. 그쵸.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지금은 다 재개발이 됐을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동도 그냥 까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예민한 부분이 좀 섞여 있기도 해서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두 번째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이죠? 쌈무이님 컴백 영상이요. 그 영상이 단감동 귀신이죠? 귀신이라기보다 괴담이었죠? 네. 단감동 화장터 괴담. 그쵸. 네, 그걸 처참에 이후에 보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고선 제가 그거를 보고 내가 왜 이걸 입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그 화장터 자리 바로 건너편에 있는 2개의 기숙사 학교가 있어요. 산에.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와 기숙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옴니버스식이에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숙사 특성상 5분 아니면 다 퍼져요. 기숙사다 보니까 저희가 나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기숙사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전 학년이 5분 안에 알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 거죠. 근데 그 학교 2개가 둘 다 명문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제고랑 또 하나 뭐였죠? 과학고요. 과학고가 있죠.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나오셨다? 그쵸. 제가 그것까진 밝히지 않을게요. 네네네. 구체적으로는 안 밝히셔도 되고 네. 수제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버벅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랑 뭐 상관없죠. 네. 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오픈하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동네랑 이런 거. 이미 뭐 다 해버렸으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네. 저는 사실 동 이름도 저는 처음 들었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땐 전국구였어요, 학교가. 과학고는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두 학교가 다 전국구여서 부산 사람들이 더 많긴 했지만 각지에서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학교 중에 한 곳을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교를 지을 때 군만 5번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터가 세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칭을 조금 해봤는데 그 화장터에서 평균 하루 56구의 시체를 화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신을. 네. 그럼 그게 30년 있었더라고요. 그럼 30년이면 31
1만 구가 좀 넘더라고요. 웬만한 도시 전체 인구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동묘지 터였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만큼 심한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봤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환경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환경보호법이라는 게 없어서 이렇게 바다나 산이나 이런 데 유골을 뿌렸다고 들었거든요. 그 터가 저희 학교 터라고 들었었어요. 왜냐면 화장터에 바로 그 옆에 뿌릴 순 없잖아요. 그 옆에 보니까 옛날에 공장이고 그 뒤는 공동묘지였더라고요. 그냥 산이었대요. 학교 거기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뿌렸었겠죠, 아마? 왜냐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 동네 자체가 바다랑 멀지 않나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개울도 있어요. 개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많이 보내드려서 그래서 굿을 5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야.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그냥 저희 무섭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 터가 있었던 거는 아는데, 아, 이게 진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기이한 일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현실 공포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이제 기숙사에서 살게 됐는데, 밤마다 무당의 북소리, 징소리, 방울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터가 정말 세긴 셌나 봐요. 거기 어디 기도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꽹과리랑 방울소리가 새벽에 이게 산에 울리는 거예요. 실제 소리예요. 왜냐면 새탈이라고 하시나요? 새탈요? 이게 기숙사 전문 용어인데 새벽 아. 탈출이라고 아. 저희는 새탈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세타를 한번 했던 친구가 그 산책로로 내려가다가 정말 무당을 마주쳐서 기절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진짜 그 자리에서 걔가 까무러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리는 가짜가 아니고 정말 무당들이 와서 기도를 드리는 터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지. 애들 자는데 네. 왜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들으면 솔직히 좀 무서워요. 그 밤에 산에 학교라고는 2개밖에 없고 기숙사 학교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방울을 흔들어대면 그게 얼마나 으스스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방울 소리에 시달려야 했던 게 현실 공포였고, 2번째는 친구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삼시세끼 잘 먹고 했던 친구인데 거의 1-2달 만에 15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일찍이 자퇴를 해서 솔직히 이름이랑 어떻게 생겼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1-2달 만에 15kg 빠져서 자퇴한 친구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제 룸메이트 이야기인데 이 룸메이트의 아버지는 이과대학 교수셨어요. 월요일 날 통학을 할 때 짐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막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과 교수님이신 분이 갑자기 그 호일지 같은 돗자리 아시나요? 아, 은색 네. 돗자리. 그걸 갑자기 딸 침대에 깔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계속 가위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막 알아서 왔나 봐요. 그래서 그 돗자리를 깔아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것도 물리학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뭐죠? 그래서 '아, 여기가 진짜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자퇴한 친구도 그랬었고, 이 가위가 계속 눌리는 친구도 그랬었고, 그리고 저희가 자습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밤 11시 20분까지 자습실에서 자습을 했었어야 됐어요. 자습을 끝나면 당번이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올라가야 돼요, 기숙사로. 근데 누가 이렇게 코너를 탁 돌더래요. 근데 저희는 다 같은 학년끼리 자습실을 쓰기 때문에 너 누구야? 같이 가자 라고 했대요. 그리고서 그 코너를 돌자마자 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그 코너가 당번들이 1-2번 당한 코너가 아닌 거예요. 뭐 한 번은 손이 보였대요. 손을 이렇게 딛고 있었대요. 그 코너에 이렇게 손만 보였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당번이었겠죠? 누구야? 이러면서 코너를 딱 돌았는데 또 그때도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뭐 어디 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방이 있었어요. 꼭 불이 켜지는 방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11시 20분이 돼야 이제 기숙사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프면은 집으로 돌려보낸다거나 뭐 병원을 가지 기숙사로 먼저 보내는 일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시 20분 땡 되면 죽는 힘을 다해서 기숙사로 뛰어가서 올라갔었거든요. 왜냐면 샤워 먼저 하려고. 제가 달리기가 되게 빨랐어요. 타다다다다 뛰어가는데 딱 올려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빨랐지 이럴 수가 없는데 하고 올라가면 없어요, 아무도. 근데 희한하게 그 불이 켜져 있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대충 그게 누구 방인 줄 알잖아요. 추측은 하는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상함을 저도 느끼는 거예요. 왜 저 방만 저렇게 맨날 불이 한 번씩 켜져 있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었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이거는 여러 명이 목격한 마지막 사건이에요. 저는 그때 잤어요. 저는 잤는데 뭐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우주쇼 이런 거 한 번씩 기사에 뜨잖아요. 네.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별똥별을 보려고 다 발코니 쪽으로 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2시에서 1시가 피크다 뭐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날씨가 추워서 다들 이렇게 담요를 쓰고 서 있었었대요. 근데 저희가 11시 20분에 올라간다 했잖아요, 기숙사로. 네. 그리고 12시면 정문을 잠궈요. 그리고 쇠사슬을 감거든요. 밖에서 잠궜었어요. 그래서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덕으로 누가 걸어 올라오고 있더래요, 여자애가. 다들 그걸 본 거예요. 쟤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문 잠겼는데?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끝나는 동시에 계단으로 해가지고 산책로 쪽으로 쑥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저희 기숙사가 끝에서 끝까지가 체감상 80m는 되거든요. 근데 쟤 누구야? 쟤 뭔데 왜 지금 들어와? 못 들어올 텐데 이 말을 할 동안 올라와서 내려간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 두 문장을 말하는 몇 초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요? 80m를? 네, 이렇게 스르륵 올라와서 내려서 이렇게 산 쪽으로 갔대요. 왜냐면 저희는 기숙사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인상만 봐도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문 잠겼는데 저 어쩌려고 그래? 그냥 진짜 이런 몇 마디였대요. 근데 그 사이에 언덕을 올라와서 문제 그 무당들이 기도를 하던 그쪽으로 가더래요. 그거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었었어요. 이야. 이렇게 저의 기가 센 터의 이야기가 2개가 끝났네요. 이야, 잘 들었습니다. 저 오늘 너무 버벅거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네. 편집 잘할게요, 그 대신. 편집 진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망했네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네, 오늘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그 사진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네.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우리 똑똑한 특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삼바. 삼바. 네. 와. 이번 참여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이님. 지니님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쿵짝이 잘 맞는데요. 네. 그렇죠? 네. 아재, 바라 아재. 아재. 아재 자, 곤란한데. 네. 아재 아닙니까? 제가? 전 아재입니다. 네. 아유, 총각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극찬을 또, 네. 빈말을 또. 네. 네. 대라니요. 네. 빈말이어도 어때요? 네. 아유, 사실은 제가 사실인데. 네.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도. 그래도 슬퍼지네요. 이왕이면 이쁜 말이 더 좋죠, 그죠? 네. 네. 자, 우리 지니님을 자리에 모셨는데, 네.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법당에서 기도 다닐 때 겪은 실화거든요. 네.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네네. 들어볼까요? 오늘 사연은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법당에서 기도 갔다가 겪은 실화 이야기거든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지인이랑 저녁을 먹다가
뉴스에서 그 부산에 있는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저도 몰랐네요. 아, 그래요? 네. 그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11월 달에. 네. 지인하고 저하고 그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에 보면은 막 이제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 가면서 이제 쉬었던 쉼터랑 너무 익숙한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인이랑 저랑 저기 우리 기도 가면서 쉬던 장소다 하면서 막 화면을 보고 있는데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는데 순간 둘이 같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치면서 띠링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니 방금 그 생각했지 하니까 지인도 언니도 그 생각했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날은 법당에서 부산의 금정산으로 야간 산행을 간 날이었거든요. 계절도 딱 11월 말 12월 초 그맘때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완전 겨울은 아니고 좀 추워지려고 할 때 아마 사무이님이 시선 너머에서 갔었던 그 옷 어중간하게 입고 그 황령산 갔었던 그 계절 있잖아요. 네. 딱 그 계절이었거든요. 그날도 저는 이제 신참인데다가 저질 체력으로 인해서 신도들한테 둘러싸여서 열심히 이제 야간 산행을 가게 됩니다. 소입에서 얼마쯤 올라가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쉬다 갈 수 있는 쉼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있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곳을 이제 지나면 좁은 산길로 들어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등산이 시작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날은 조금 출발 전부터 법당 선생님께서 왠지 모르게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야간 산행이니까 안전을 부탁하면서 그렇게 이제 산행을 하게 됐는데 쉼터에 도착하기 한 10분 전부터 법당 선생님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른들이 왜 이렇게 자꾸 서두르라고 하시지 하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한테 우리 조금만 빨리 움직이자.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5분쯤 다들 빠른 걸음으로 막 걷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남자 신도분들 중에 좀 젊은 신도분 몇 분한테 몇 분을 지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 신도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쉼터가 나오니까 쉼터에서 기다리시고 지목한 분들은 무조건 뛰자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컴컴한 산길을 선생님하고 남자 신도들 몇 분이 사정없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도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어두운 산길인데다가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돼서 길을 아는 신도님의 뒤를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쉼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선생님과 남자 신도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사람이 어느 부위를 에워싸고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온 산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그 목소리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선생님의 신령님이 완전 노기가 서린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낯선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도착했던 선생님은 잠시 기다리라고 이것만 정리하고 출발합시다라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고 얼마 후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119차 있지 않습니까? 119차가 들어오는데 그 늦가을 산 속에 추위 속에서 우리가 한 3, 40분쯤 달달달달 떨다가 사람이 이렇게 산에서 동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돼서 이제 소방차는 먼저 산을 내려가고 그 한참 후에 경찰들과 그리고 저희 법당 선생님과 일행들이 주변을 살피더니 한참 후에 경찰차도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경찰차까지 보내고 나서 선생님들과 남자 신도들이 저희 쪽으로 왔는데 그리고 이제 들려주시는 사건의 전말이 등산을 하는데 선생님 자꾸 신령님께서 자꾸 서두르라고 재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른들이 서두르시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선생님 눈앞에 시뻘겋게 타들어가고 있는 산의 모습을 화경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냄새가 막 코끝을 스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남자 신도불 몇 분이랑 이제 냅다 달리기 시작하신 거죠.
꽤 순식간에 달려서 쉼터를 지나서 좁은 등산로 입구 쪽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딱 다다르니까 등산로 입구 부분에 누가 봐도 누군가 일부러 주워 모아다 놓은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더래요. 그리고 그 앞에 평상복 차림에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막 다급한 마음에 달려가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과 남자 신도들이 그 남자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네. 그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낯선 남자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더래요.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이 남자가 처음에는 되게 당황하다가 잠시 후에 너무나 태연하게 나도 여기를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게 쌓여 있어서 뭔가 싶어서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 신도님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손에 라이터 들고 있는 거 봤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남자가 나는 흡연자다. 내 손에 라이터 있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내가 뭐 불이라도 지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냐 하면서 너무나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놀란 선생님하고 남자 신도들이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동안에 그 틈을 타서 이 남자가 전속력으로 도망을 가더래요. 그렇게 이제 경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해서 이제 저희 신도들이랑 선생님께서 상황 설명을 하고 뭐 앞으로 있을 참사에 대비해서 이제 소방관들이랑 그 경찰관들이 꼼꼼히 주의를 살피셨대요. 그리고 경찰들도 그 남자를 찾아다녔다고 했는데 어두운 산길에서 사람 하나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남자는 찾지는 못했고 그 주위를 살피던 소방관들도 그냥 이제 더 이상 방화에 그거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철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들은 선생님과 이 남자의 인상착의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다시 세세히 물어보고 나서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또 못 참는 성격이라 쌤, 그 사람이 진짜 불 지르려고 한 거 맞아요? 하고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당 선생님께서는 그 새끼 눈깔 보니까 빙의 환자더라. 거의 화기에 빙의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화기라는 거는 불귀신을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그 사람 나뭇가지가 쌓여 있는 게 이상해서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 옷차림 봤냐고. 그 새끼 얇은 차림에 샌들 신고 있더라. 너네들 지금 옷차림을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늦가을에서 초겨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이제 막 패딩을 입고 겨울용 등산화를 신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야간 산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옷차림이 얇은 점퍼에 샌들을 신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패딩을 입고 등산화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가량을 가만히 서 있으니까 동사할 것 같이 추위에 막 덜덜 떨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얇은 패딩에 샌들만 신고 있었다 하니까 정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 건조한 날씨로 이 바싹 마른 나뭇가지하고 나뭇잎이 작은 불씨라도 튀어도 대형 산불로 번져서 큰일 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서는 항상 산기도나 등산할 때는 라이터나 뭐 초나 이런 거는 절대 못 가지고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법당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때는 담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들고 가세요. 그렇게 이제 뭐 경찰도 떠나고 이제 경찰이 나중에 뭐 CCTV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산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이 산이 국립공원 지정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이날 만약에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정말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하고 온 것 같다라면서 그렇게 국립공원 지정된 금정산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이 사연을 하나 풀게 됐습니다. 이야, 국립공원이 취소될 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금정산이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때 그 방화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 남자.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고요. 아, 그래도 우리가 산을 하나 살렸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 그놈아는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결국은. 근데 그 정신으로는 제대로 살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안 그래도 올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는데, 이 뉴스를 접하고 나니까 금정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로 기도다운 기도는 그날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금정산 산신 할아버지는 굉장히 저희가 가면 좋아하십니다. 산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네, 계십니다. 제가 금정산에 네. 어릴 적에는 할머니랑 자주 갔던 것 같고,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갔어요. 네, 가끔 갔고, 네. 커서 제가 필름 카메라를 취미로 하면서 네. 20대 초반에 네. 가을쯤에 혼자 가본 적이 있는데, 야, 단풍이 어찌 그리 이쁘던지. 저 금정산은 정상에서 밑에 내려보면 너무 이뻐요. 그 정상까지 안 올라갔는데도 그 입구에 네. 보면 은행나무 큰 거 아직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와,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네, 맞죠. 색깔이 네. 그 아직도. 이쁜 산이. 네. 네, 선명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 사진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있을 찾으면 거예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네, 꼭 보여주세요. 네. 야, 오늘 지니님, 네, 네. 금정산을 구한 사연. 네. 와, 제목 크다. 그죠?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니님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네.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삼바. 쌈바. 네. 와, 지니님이 금정산을 구했어. 잠깐만. 지니님 지니님 일행들. 이야, 큰일 날 뻔했네, 그죠? 근데 진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진짜 산이 이쁘긴 해요. 와, 근데 대단하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다니.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민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첫 만남이네요. 그러게요. 네. 마치 오랫도록 알고 지낸 사이처럼. 네. 편하지 않습니까? 좀 떨리긴 한데요. 그래요? 전혀 안 떠시는데요. 자, 민초님. 네. 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제 대학교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갔다가 겪었었던 기이한 일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전에 6월 어느 여름날에 부산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이런 일에 벌어질 수 있나 해서 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거예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저는 이제 대학교 친구들 A랑 B와 함께 부산에 놀러 갔었는데요. 이제 제가 여름바다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부산 도착해서 이제 숙소에 짐만 맡기고 이제 광안리로 넘어갔었어요. 네. 광안리 보시면 이제 아시잖아요. 옆에 음식점들 쫙 깔려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렇죠. 저 바닷가에서 먼저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발도 담그고 이러고 놀다가 배가 고파져서 이제 그 옆에 음식점들 중에 이제 한 곳에 들려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숙소까지 걸어갔었나 아니면 좀 구경을 하다 들어가려고 했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A 친구가 갑자기 어디서 향 냄새 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향 냄새요? 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향 냄새가 날 만한 공간이 아닌데 근데 웃긴 게 그 말을 함과 동시에 B랑 저랑 동시에 냄새를 맡고 나서 정말 향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게 웃기다. 여기서 왜 향 냄새가 나지? 이러고 이제 그냥 뭐 신기하다 이러고 이제 그냥 갔죠, 숙소로. 근데 약간 이게 향 냄새를 맡게 된 게 약간 화근이 된 건지 이 이후로 조금 이상한 일들이 몇 개 있었었는데요. 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2박 3일을 이제 머물렀는데 저희 숙소로 이제 방을 열고 들어가면은 왼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쭉 들어가면 싱글 침대가 2개가 있었고요. 이제 왼쪽 방에 들어가면 그 방에 따로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퀸 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있었고 이제 B 친구가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오겠다 해서 이제 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저랑 A는 이제 짐 정리를 마저 하고 있었죠.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문 쪽을 잠깐 봤는데 이제 문 쪽에도 이제 선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카드키가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방키가 보통 2개 주시잖아요. 하나는 이제 방에 꽂아놔야 되고 하나는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B가 다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려면 그 방키가 필요한데 얘가 놓고 갔으니까 제가 이제 B한테 전화를 했죠. 너 이거 왜 놓고 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나갈 때 자기가 쓸 카드랑 방키를 분명히 들고 나갔는데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 카드만 손에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A가 이제 B를 데리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A랑 B랑 들어와서 A가 하는 말이 B를 데리러 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총 2대가 있었어요. 이제 A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 엘베에서 갑자기 4층 취소, 4층 취소, 4층 취소 이런 멘트가 나왔대요. 근데 되게 처음에 그냥 옆에 사람이 잘못 눌렀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A는. 이게 카드 키를 대고 층수를 눌러야지만 눌려지는 거였거든요. 1층이랑 3층은 그냥 눌려졌었고 자기가 갈 방의 층은 카드 키를 한번 대고 그 층수를 눌러야지만 눌러지는 거였어요, 그 엘베가. 근데 하필 4층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A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B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서 B한테 물어봤대요. 자기가 내려올 동안 옆에 엘베에서 누가 타거나 내려온 사람이 없었냐 했더니 아무도 안 타고 아무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도 안 타고 안 내린 엘베에서 4층 취소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A랑 B는 되게 아무렇지 않은데. 그래서 일단 저만 되게 무서웠고요. 별로 무섭진 않죠. 무서운데요? 근데 실제로 네.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엄청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근데 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필 4층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른 층이면 좀 덜 무서웠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좀 이상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서운 건 아니고 저만 또 쫄았던 거긴 한데 이제 밤에 이제 잠깐 나가려고 셋이 나갔다가 이제 엘베 안에 이제 안내 층 표시가 돼 있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층이 공실이더라고요. 근데 A가 평소에 좀 호기심이 많은 친구여서 궁금하도 2층을 눌러본 거예요. 보통 공포 영화에서는 그런 분들이 먼저 그치? 근데 2층이 눌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다시 눌러서 취소를 했어요. 근데 궁금하고 다시 누르는 거예요, 얘가. 이러고 있는데 그 층에서 도착을 해서 문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던 건지 되게 불도 안 켜지고 되게 깜깜했었고 그게 진짜 뭐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상상을 되게 잘해가지고 막 뭐 튀어나올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정말로. 정말 그때 막 저녁 시간대니까 어두워졌고 또 그 층은 또 공실이니까 막 되게 어둡고 하니까. 근데 또 무슨 거기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되게 약간 실루엣으로 그냥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게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뭐야 빨리 문 닫으라고 그러고 끝냈거든요. 이건 정말 저만 쫄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왜 소름이 돋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잘 느끼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귀신을 보거나 가위에 눌린 적이 없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어떤 거요? 물론 귀신이 그렇게 막 무서운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일반 사람의 형체를 띠고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다.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 걸 계속 봐왔던 게 아닐까요? 저 이러면 잠은 못 자요. 라이브 끝나면 주무세요. 일단 계속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은 저희가 이제 첫날에 잘 때는 싱글 침대에서 A랑 저랑 잤고 이제 퀸 사이즈 침대에서 B 친구가 잠을 잤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A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일찍 잠들긴 했었어요, 그때. 근데 A가 저를 이제 등을 돌린 채로 이제 누워 있었었는데 자다가 누가 자기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전 줄 알고 돌렸는데 저는 옆에서 완전 기절잠 자고 있었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귀마개 같은 걸 해서 소리는 잘 안 들렸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전 줄 알고 이제 등을 돌린 건데 전 옆에서 그냥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B는 이제 새벽인지 아침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퀸 사이즈 있는 방에 욕실이 하나 더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씻고 있는데 문을 다 닫지는 않아요. 조금 열려 있는 상태로 씻고 있었는데 그게 욕실 문이 미닫이 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금 열려 있는 문이 되게 스르륵 닫혔대요. 이게 누가 밀어서 닫히듯이. 그래서
얘는 저랑 애가 장난친 줄 알고 아침에 얘기를 한 건데 그 시간대에는 저희 둘이 자고 있었고요. 음. 이거 또 저만 쫄았어요. 음. 왜냐면 비가 대말처럼 뭐 그냥 다쳤나 보지 이러고 말더라고요. 티발. 네. 저만 또 쫄려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뭐 그냥 다쳤나 보지 이러고 또 말더라고요. F시죠? 저요? 네. 네, 완전 F.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랑 나머지 비슷했어요. 둘은 네, T고. 네. 나머지 다 T죠. 네, 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네. 저희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 5명인데 여행 간 건 3이긴 한데 그 다 저 빼고 T예요. 네. 그래서 제가 T 사이에 피어난 F라고 그랬건데 정말 맞아요. 아, 뭔가 그 상황이 좀 안타까우면서 저만 무서워가지고.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다. 네, 그런 교훈을 또 주시네요, 오늘. 나머지도 다 저만 쫀 거긴 해요. 혹시 뭐 귀신을 실제로 진짜 봤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오. 존재는 믿기는 한데 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의 형태로 그렇게 모습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형태니까. 그쵸. 근데 정말 전형적인 그런 무서운 귀신의 형상 이런 것도 정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위에 눌려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서 네.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좀 공포스럽긴 했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살 때 네. 민초님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 가위 한 번도 눌려본 적 없어요. 그렇게 딱 말하고 나서 그날 밤에 바로 눌렸거든요. 저는 근데 똑같이 나 가위 눌려본 적 없어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도 네. 가위 눌린 적이 없었어요. 오늘 눌릴 것 같은데. 아이 저 이러면 진짜 잠 못 잔다니까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민초님 네. 귀신 보시면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어유. 예. 아, 보시면요. 네. 네. 사람을 안 보고 모르니까. 싶네요. 네. 안 보고 싶네요. 네,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참여 감사드립니다, 민초님. 저 아직 안 끝났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잘 때 생긴 일이긴 했었는데 둘째 날 밤에 이제 A가 이제 원래 저랑 싱글 침대에서 잤었다가 둘째 날에 이제 애가 이제 퀸 사이즈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B랑 저랑 싱글에서 잔 거죠, 침대에서. 근데 또 마지막 날 아침에 B가 저한테 너네 새벽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새벽에 나랑 A 자고 있었는데 그리고 A는 저 퀸사이즈 방에서 자고 너랑 나랑 여기서 잤는데 내가 어떻게 A랑 얘기를 하냐 거의 울다시피 진짜 말을 했는데 얘가 무슨 이렇게 대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A 옆에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 무릎을 모은 자세에서 손을 다리로 감싸 안은 자세로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 자세로 제가 A랑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난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나는 그 시간에 얘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의 모습을 한 모은 걸 본 거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입을 벌리는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얘는 또 내가 잘못 봤나 보지 이러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셋 중에 저만 맨날 쫄아 있었거든요. 3일 내내. 근데 또 아무렇지 않게 또 그냥 넘어가니까 나만 쫄아 있고 또 뭐야. 그러니까 뭔가 있었는데 저만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저만 못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 또 일이 있어서 이제 A랑 저랑만 이제 따로 좀 더 놀다가 이제 집으로 각자 돌아왔었는데 KTX를 타고 왔는데 다 와서 이제 일어나려고 딱 이제 끼고 있던 이어폰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 있던 키링이 정말 쏙 하고 빠지더니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키링이 떨어진 적도 없었고 애초에 떨어질 일이 없는 그런 키링이었는데 정말 누가 손으로 빼듯이 쏙 하고 빠지더니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안 보일 만한 사이즈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내려야 되니까 좀 찝찝하다, 좀 이상하다고 이러고 그냥 집에 갔는데 날 새벽에 이제 그 A 친구가 저희 단톡방에 얘들아 무서운 얘기 들어볼래?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부산에서 겪었던 일들을 해주면서 자기가 이제 새벽에 씻고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찬물이 갑자기 나오더래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봤는데 이게 온수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던 수도꼭지가 냉수 쪽으로 틀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가 저희가 겪었던 일이에요. 저랑 B는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긴 했었는데 약간 귀신이 바다를 못 건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다 온 거잖아요. 네. 야, 괜찮아 이랬는데 저희가 KTX 타고 갔으니까 우리한테 붙어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 이 친구가 새벽에 그런 일까지 겪었다고 하니까 음. 또 굉장히 또 저만 또 무서운 거죠. 또 음. 그렇다고 또 저는 또 뭘 봤다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네. 이게 무슨 향냄새를 맡고 나서부터가 겪은 일이라 이게 뭔가가 있나 싶기도 하고 부산에 대한 기억이 좀 안 좋으시겠어요? 좋았던 기억도 많긴 했었어요. 근데 아, 약간 이제 그래요? 향냄새도 그렇고 그 엘리베이터 4층도 그렇고 그 B 친구가 봤던 제가 아닌 저를 봤다는 것도 그렇고 네.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게 그 후로- 향냄새를 맡은 게 조금 잘못됐나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후로 혹시 부산 또 가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네. 혹시나 제 고향 부산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좀 낙인 찍혔을까봐. 저 부산 바다 되게 좋아해요. 살아있죠. 네,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일들이 쌈무이님께서 어떻게 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뭔가 따라 붙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향냄새가 뭔가 있는 것 같긴 하죠. 네, 향냄새가 그런- 난리가 없거든요, 거기에. 그쵸. 네, 음식점이랑 카페만 가득하고 옆엔 바다라서 제가 광안리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그쵸. 고향이신데. 맡아본 적이 없어요, 향냄새를. 그쵸. 그냥 A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향냄새 나지 않아? 이랬는데 저랑 B랑 동시에 냄새 난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귀신들이 듣고 달라붙은 게 아닌가. 알아보네? 이러면서. 귀신들이 자기 알아보는 거 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진짜 네, 저 아무튼. 이런 거 진짜 참 못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히려 방금 네, 민초님 이제 이야기 끝났죠? 끝났어요. 네, 또 있을까봐 제가 또 없어요. 조심스럽네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민초님, 오늘 부디 주무시길 바랍니다. 잠 못 잘 것 같네요. 네, 다음에 또 알게 되는 이야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쌈바. 모르시구나, 쌈바를. 네, 알겠습니다. 또 민초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야, 향냄새를 맡고 벌어진 기묘한 일들. 근데 이게 뭔가 계속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좀 기묘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한 번 딱 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이상한 일이 있었으니까 누가 봐도 네, 뭔가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민초님.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